지리 자동차가 볼보 인수할 때 볼보의 경영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고 투자를 통한 지원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리의 볼보 인수가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기업 인수 사례로 꼽히기도 하죠. 지리가 볼보를 인수한 지도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볼보는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고 볼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보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지리가 요새 바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볼보 말고 신경 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던 그들의 스탠스에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이제 그게 현실이 되어 저는 앞으로의 볼보가 조금 불안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리가 볼보를 인수한 이후 앞서 말했듯이 볼보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볼보가 가지고 있던 하지만 자금 여력이 없어서 실행이 더뎠던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현해 나가는데요. 먼저 14년도에 전례 없는 전 모델 동시 페이스리프트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새 엔진 개발도 완료했고 이듬해에는 올류 XC90을 시작으로 모든 시리즈의 차세대 버전을 줄줄이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았고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볼보는 창사 이래 최고의 리즈 시절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데요. 이런 와중에 신모델 출시에 있어서 볼보는 전과 다르게 상당히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EX90이 발표된 이후에도 60 시리즈 전기차들이 줄줄이 나와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모델은 EX30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볼보 공식 미디어 사이트에서는 며칠 전에 XC40, C40 리차지 모델을 이제부터는 EX40, EC40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새로운 장명법을 소개하는 프레스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차차 바뀌게 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에서부터 부여하면 딱 좋을 것을 기존 내연기관 베이스 플랫폼의 전기차에도 부여하면서 간접적으로 풀체인지 40 시리즈 전기차는 제 내피셜 적어도 3년 내에는 나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뜸을 들여 나온 신모델은 과연 어떤가요? 먼저 EX90은 전면 램프와 라이다 시스템이 매우 혁신적이긴 한데 시트는 기존 90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그 외 운전자 UI나 나머지 구성 요소는 기존의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구현한 것을 볼보도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테슬라였네요. 이런 스타일도 볼보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Scandinavian design.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것도 좀 적응하면 되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EX30은 그 선을 넘었죠. 최대한 뺄 수 있는 건 다 빼자고 악착같이 머리를 굴린 결과물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디자인빨로 만회하려는 차량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전이 나오는데 그게 EM90입니다. 이 차는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차량인데 앞서 말한 볼보의 기조와는 또 완전히 상반되죠. 그도 그럴 것이 지커 009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마크만 바꿔붙인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실내도 역시 Scandinavian design. 2018년도에 볼보는 말하기를 25년도에는 전체 판매되는 차량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내년에 판매되고 있는 건 EM90, EX90, EX40, EC40 그리고 EX30이 전부일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최고 볼륨 모델이 될 수 있는 EX60이 발표된다고 해도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볼보 브랜드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일단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 기타 다른 요소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양만을 화려하지 않게 자신들만의 디자인으로 녹여내고 퍼포먼스보다는 내구성을 더 중시하는 브랜드로 생각해 왔는데요. 21년형 전후로 단계별로 전 모델의 원가 절감이란 칼을 들이밀더니 차세대 전기차 이 모델 시리즈에서는 최대한 간결한 구성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엿보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못하고요. 하다하다 기어이 택가리한 제품을 가져다 파는 지경까지 왔죠.
그렇게 볼보가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로 일관성 없는 차량을 라인업에 추가하는 행보가 과연 볼보 스웨덴 본사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리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탓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리의 볼보 인수 후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볼보 인수 후 볼보의 부흥에 제대로 성공한 지리는 다른 브랜드에도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로터스 브랜드의 51%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로터스는 과거 F1에도 참가했던 굉장한 헤리티지를 가진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죠. 다만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어서 돈을 잘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볼보처럼 로터스도 주인이 영국이 아니었죠. 하지만 캐릭터만큼은 확실했고 네이밍 밸류도 높았습니다. 그런 로터스에 지리의 손이 닿게 되면서 로터스는 이제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차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결과 전기 스포츠카와 소위 돈이 되는 SUV 전기차를 선보였는데 둘 다 기존의 로터스가 추구하던 경량, 내연기관, 퓨어 스포츠카와는 완전히 다른 럭셔리 프리미엄 컨셉입니다. 심지어 라이다를 양산차 최초로 적용하는 EX90은 그 라이다가 전면에 한 개만 들어가는데 로터스 일렉트라는 무려 4개까지 들어가서 스펙만 보면 볼보 EX90보다도 더 안전하고 진보된 시스템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는 또 최근에 볼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폴스타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폴스타를 볼보처럼 본인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구조 개편을 실행했는데요. 그전에는 지리가 51%, 볼보가 49% 지분이었다는데 애초 볼보의 소유주가 지리였으니까 폴스타의 실질적 소유주도 지리였던 셈이죠. 그럼에도 볼보가 가졌던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는 것은 폴스타 운영의 볼보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듯이 폴스타 1, 2 모델은 볼보가 개발한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약간의 개조와 디테일을 달리해서 만들어낸 볼보의 아류작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크 떼고 보면 그냥 볼보 모델 중 하나라고 보여질 정도죠. 하지만 폴스타 3에서는 볼보가 개발해서 EX90에 적용한 SPA2 플랫폼과 UI만 가져다가 나머지 살은 폴스타만의 스타일로 채워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모델부터 제법 폴스타의 캐릭터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진정한 폴스타의 시작은 3부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폴스타 4부터는 아예 지리가 개발한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볼보와 연관된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지리산하 브랜드인 지커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제 닮은 꼴이 볼보가 아닌 중국 브랜드 지커가 되었습니다. 지리는 기존의 다른 중국 브랜드와는 다르게 해외 브랜드의 인수와 협업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수한 브랜드의 기술적 노하우를 배워왔고 자체적인 R&D 투자와 루미나, AMD, 그리고 모빌아이 등의 여러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체도 설립하면서 향후 나올 신모델에 들어갈 자율주행 기술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솔루션들을 지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의 신차에 적극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리산하 브랜드의 요즘 신차들이 서로 유사한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가 주인이거나 최대 주주인 브랜드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최초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는 오직 외적으로만 유지되고 뼈대부터 실내 구성, 기능까지 대부분은 브랜드를 초월해서 함께 나눠 쓰는 모양새입니다. 최초 볼보 인수 당시만 해도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배우는 입장이었던 지리는 이제는 여러 브랜드를 거느린 대형 자동차 그룹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향후 나올 볼보의 전기차 시리즈들도 물론 생긴 것은 볼보스럽겠지만 기본 하드웨어는 지리사나 다른 브랜드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EM90이고요. 양산차 최초로 라이다를 장착하는 EX90도 차일피일 출시가 미뤄지더니 이제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라이다 시스템을 장착한 다른 브랜드 신차들도 줄줄이 출시 대기 중입니다. 그 어렵다는 라이다 시스템을 차량과 연동시켜서 보다 안전한 차를 만들고자 했던 볼보였지만 이미 볼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나갔고 관련 부서도 해체가 됐죠. 그래서 출시일이 연기된 거고요. 현재는 이카엑스에서 라이다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볼보뿐만 아니라 로터스, 지커에까지 라이다 기능들이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라이다 기반의 세이프티 시스템은 볼보만의 독보적인 기능이 아니게 되는 거죠.